야, 이 아줌마야! 길 막지 말고 당장 꺼져! 영하 25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최전방 위병소. 술에 취한 대령이 초병을 때리려는 순간 한 여자가 그 손을 막아섰습니다. 대령은 그녀를 밀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죠. 이 부대에서 자신이 곧 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러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취임식이 취소됩니다. 대신 불식엄렬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대령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겨울 강원도 최전방 보병 사단의 위병소는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북풍이 휘몰아칠 때마다 초병의 낡은 방한복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었고 김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총기를 움켜쥔 채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흘러나오는 무전기의 지직거리는 잡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22살의 동현은 저녁까지 남은 날들을 손꼽아 세면서도 이 밤만큼은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검은색 SUV 한 대가 정문 앞에서 라이트를 끄고 정차했습니다.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지였고 운전석에서 내린 인물은 검은 패딩을 걸친 40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공식 부임 전날 서진은 일부러 평복을 택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부대의 민낯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서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면서도 위병소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녹슨 철문, 금이 간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제대로 된 방안 장구도 없이 벌벌 떠는 초병의 모습이 그녀의 시선에 차례로 담겼습니다. 동현이 규정대로 신분 확인을 요청하려는 순간 뒤따라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상향등을 번쩍이며 거칠게 진입해 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초병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고 동현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 냄새를 풍기는 50대 초반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연대장 장도혁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풀어헤친 군복상의 사이로 흐트러진 넥타이가 보였습니다. 도혁은 동현을 발견하자마자 인상을 구겼습니다. 초병의 낡아빠진 방한복과 얼어붙은 표정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도혁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걸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분명했습니다. 동현의 어깨가 움찔했고 그는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눈이 언제부터 내렸어? 정문 앞이 왜 이 모양이야? 연대장님, 현재 제설 작업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의 대답은 떨리면서도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혁에게 그런 규정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든 돌이든 치워야지. 치우다 쓰러져도 보고만 올리면 끝이야. 이 멍청한 놈아. 도혁의 고함이 위병소 주변에 메아리 쳤습니다. 동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거의 규정대로 신고했다가 선임들에게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고 그 트라우마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혁은 한 발짝 다가서더니 동현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초병의 눈에 공포가 어렸고 도혁은 그 표정을 보며 비틀린 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 부대에서 규정이고 법이야. 알아들어?
그 순간 도혁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동현의 뺨을 내리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초병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고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초병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이 어느새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도혁의 손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입에 도혁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 여자? 도혁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검은 패딩에 청바지 차림, 어디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부대와 거래하는 군수업체 관계자쯤 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초병에 대한 폭행은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냉철한 관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술 기운이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끼어들어? 당장 꺼져. 저속한 욕설이 거침없이 쏟아졌지만 서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며 자연스럽게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핸드폰의 녹음 버튼이 이미 눌려 있었고 차량 대시보드에 설치된 블랙박스 역시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무런 대꾸 없이 도혁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이 도혁을 더욱 자극했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부대에서 나한테 대드는 놈은 없어. 알고 있습니다. 서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도혁은 그 뉘앙스를 읽어내지 못한 채 수행부관을 불렀습니다. 야, 저 여자 차 번호 적어. 그리고 오늘 위병소 기록은 대충 정리해서 올려. 수행부관이 황급히 뛰어와 서진의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도혁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동현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는 오늘 잠자지 마. 정문앞 눈 다 치워놔. 내일 아침까지 한 송이라도 남아있으면 영창이다. 알았어? 충성. 동현의 대답은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도혁은 그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다가 휘청거리며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사라진 뒤 위병소에는 무전기의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라져가는 세단의 후미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냉소가 번졌지만 눈빛만큼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현은 여전히 차렷 자세를 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초병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상치 못한 존댓말에 동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동현 상병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현의 얼어붙은 손과 낡아 빠진 방한복을 훑었고 그 시선에는 연민과 함께 결연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하느라 고생했어요. 곧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짧은 말을 남기고 서진은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SUV가 정문을 통과해 부대 안쪽으로 사라진 뒤에도 동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연필심이 닳아 흐릿한 글씨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방금 벌어진 일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장의 폭언, 신원불명 여성의 개입, 그리고 은폐 지시까지 사각사각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무전기의 잡음 사이로 섞여들었습니다. 한편 부대 안으로 들어간 서진은 관사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도역의 폭언과 위협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 역시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허위 보고로 인해 구조헬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피를 흘리며 죽어간 동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서진은 숨을 한번 깊이 삼켰습니다. 오늘은 현장을 봤다. 내일은 줄을 끊는다. 낮은 독백이 차 안에 울렸습니다. 서진의 눈이 다시 떠졌을 때 거기에는 더 이상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결의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부대에는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한 여자가 서 있을 터였습니다. 눈발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고 위병소의 동현은 여전히 추위에 떨며 수첩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록이 곧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증거가 되리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단 본부 행정반에는 긴급 공지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사유도 설명도 없이 단 한 줄, 금일 예정된 사단장 취임식 취소라는 문구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정병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당직 근무자는 황급히 상급자에게 확인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연병장에는 이미 취임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단상까지 곱게 뻗어 있었고 군악대는 악기를 점검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보낸 축하 화환들이 단상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각 연대와 대대에서 차출된 의장대원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듯 보였지만 정작 주인공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대장 장도혁 대령은 연병장 한쪽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술 기운은 가셨지만 어젯밤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라던 짧은 대답이 묘하게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연대장님, 사단장님이 아직 관사에서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수행부관의 보고에 도역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자신의 취임식에 늦다니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단 본부 방송 시스템에서 날카로운 스피커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피커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전 간부 단독군장 연병장 집합. 반복한다. 전 간부 단독군장 연병장 집합. 15분 내 미집 결자는 항명으로 처리한다. 차갑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역의 발걸음이 멈칫하며 제자리에 박혔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흐릿했던 기억 속에서 그것이 어디였는지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연병장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복을 갖춰 입고 있던 간부들이 허둥지둥 생활관으로 뛰어가 전투복과 군장을 챙기기 시작했고 군악대원들은 악기를 내려놓은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붉은 카펫 위로 누군가의 군화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혔고 축하 화환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대장 문성호 중령이 급히 도역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연대장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취임식을 갑자기 취소하고 군장 집합이라니요. 나도 몰라. 일단 지시대로 움직여. 도역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15분이 채 지나기 전에 연병장에는 사단 전체의 간부들이 전투복 차림의 군장을 맨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소령, 대위, 중위, 소위할 것 없이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누구도 감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단상 뒤편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흙이 묻은 전투복, 완전 군장을 갖춘 채 단상에 오르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서진 소장이었습니다. 어젯밤 이병소에서 평복 차림으로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어깨에는 소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특수부대 출신임을 증명하는 휘장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역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벅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그는 단상 위에 서진을 올려다보았고 그제야 어젯밤의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가로막던 그 여자,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던 그 여자가 바로 신임 사단장이었던 것입니다. 서진은 단상 위에서 연병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역에게 닿았을 때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역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땀을 느꼈습니다. 취임식은 취소한다. 서진의 첫마디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군단장님께는 이미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취임 행사가 아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간부들이 숨죽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나는 이 부대의 정문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도역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성우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진이 손짓을 하자 참모장 정태호 대령이 노트북을 연결한 프로젝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연병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의 위병소, 상향등을 켜며 진입하는 세단, 그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내리는 도역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초병에게 퍼붓는 폭언, 손을 올리려던 순간, 그리고 내가 이 부대에서 규정이고 법이야라는 고함까지. 블랙박스 영상은 어젯밤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도역은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이 부대의 현실이다. 초병을 때리려 하고 증거를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이 부대의 관행이라면 오늘 나는 그 관행을 끝내러 왔다. 서진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축하 화환들이 늘어선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리본과 축하 문구가 달린 화환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화환들보다 초병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 행사보다 병사들의 동상 걸린 발이 더 급하다. 화환들이 연병장 바닥에 나뒹굴었고 간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임 지휘관이 취임 첫날 상급부대의 축하 화환을 쓰러뜨리다니 그것은 기존의 모든 관례를 뒤엎는 행위였습니다. 서진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도역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대령. 이름이 불리자 도역의 목이 꿀꺽 움직였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사단장님, 어젯밤 위병소 기록 대충 정리해서 올리라고 했지? 도역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부정하자니 영상이 있었고 인정하자니 자신의 은폐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대답해.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건 변명은 나중에 들을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 사단 전체 창고 열쇠를 회수한다. 감찰참모. 서진의 호명에 백준석 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40 중반의 준석은 과거 내부 수사가 상부의 압력으로 묻힌 뒤로 냉소적으로 변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눈빛에 희미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연대 및 대대 보급 창고, 유류 저장고, 의무대 물자, 창고의 열쇠를 즉각 회수하라.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자는 현장에서 직무정지 조치한다. 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헌병들이 각 부대 담당자들에게 다가가 열쇠를 수거하기 시작했고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도역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최소한 사전 통보가. 갑작스럽다? 서진이 도역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젯밤 초병은 갑작스럽게 맞을 뻔했고 기록은 갑작스럽게 사라질 뻔했다. 거기엔 사전 통보가 있었나? 도역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러서라. 다시 기회를 주는 거다. 서진의 경고에 도역은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수백 명의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버티다가는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연병장 전체를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행사는 취임식이 아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다. 지금부터 사단 전체에 대한 불시 검열을 시작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르며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참모장 태호가 서진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상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군단장님께 먼저 보고한 거야. 증거는 이미 군 검찰에도 사본을 보내뒀어. 태호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신임 사단장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해왔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진은 연병장 저편, 아직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도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의 오만함이 초병에게 퍼붓던 폭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결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작이다. 서진의 낮은 독백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폭설이 예보된 하늘 아래 이 부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서의 선전포고가 끝난 직후 서진은 감찰팀을 둘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취사장과 급양창고를, 다른 팀은 유류 저장고와 군수가를 동시에 들이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감찰참모 백준석 중령과 함께 연대 보급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온기가 어디서 사라졌는지 한 줄씩 꿰어보는 날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서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 연병장에서 본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아 빠진 방한복, 얼어붙은 손,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눈빛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보급창고 앞에 도착하자 두꺼운 자물쇠가 철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회수한 열쇠 꾸러미에서 해당 열쇠를 찾아 자물쇠에 꽂았지만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른 열쇠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쇠가 바뀌어 있습니다. 최근에 자물쇠를 교체한 모양이에요. 준석의 보고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라온 헌병에게 손짓했습니다. 끊어.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이 대형 절단기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쇠를 자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겨울 공기를 갈랐고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창고 안에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서진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고 내부는 어두웠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방한복이라고 적힌 박스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고 장부상으로는 이 박스들이 모두 병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이 가장 가까운 박스를 집어들어 뜯었습니다. 테이프를 찢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박스 안에서 나온 것은 방한복이 아니라 빈 비닐봉지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박스를 열었고 그 다음 박스도 열었습니다.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빈 비닐 혹은 다른 부대 라벨이 붙은 낡은 물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원 지급 완료라고 되어 있는 물자가 이 모양입니다. 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박스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빈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을 때 장갑 낀 손이 비닐을 구겼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닐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창고를 나섰습니다. 생활관으로 가자. 서진의 지시에 일행은 창고를 나와 병사들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생활관 문을 열자 안에 있던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방문에 모두가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편히 있어라. 검열하러 온 게 아니야. 서진의 말에도 병사들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생활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이불은 얇았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외풍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입고 있는 것은 지급된 방한 내복이 아니라 사비로 산 듯한 민간 내복이었습니다. 서진이 가장 가까이 있던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20 초반으로 보이는 그 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최민수 병장입니다. 방한 내복 지급받았어?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문 쪽을 향했고 거기에는 대대장 문성호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눈빛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문 쪽에 서 있는 성호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 대대장, 밖에서 기다려. 사단장님, 저도 함께 나가라고 했다. 서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성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생활관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고 숨소리가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묻겠다. 방한 내복 지급받았어? 아닙니다.
저희 분대는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민수의 대답이 떨어지자 생활관 안의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추위에 갈라진 입술, 손등에 난 동상 자국, 그리고 체념한 듯한 눈빛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니, 말하면 오히려.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뒷말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다. 오늘 중으로 새 방한복과 내복이 지급될 거야. 조금만 참아라. 서진은 생활관을 나서며 장갑을 벗었다가 다시 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이 가슴 한쪽에서 응어리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취사장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 취사장에 들어서자 조리병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식자재들이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준석에게 고개짓을 했고 준석이 미리 준비해온 저울을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달된 식자재의 중량을 하나씩 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 발주량 20kg, 실제 중량 12kg. 준석이 숫자를 읽을 때마다 취사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배추 발주량 30kg, 실제 중량 18kg. 서진의 시선이 취사장 한쪽에 서 있던 40 중반의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취사장을 책임지는 박주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이 앞치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주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위에서 내려온 수량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주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억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위가 누구야? 연대 군수가에서 이만큼만 쓰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주임의 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성우가 취사장 안으로 들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 수치들이 보고서와 다르면 연대 전체 급양평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정리가 된 후에. 정리? 서진이 성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 밥그릇에서 빼돌린 걸 정리하자고? 보고서가 깨지는 게 두려워? 성우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그를 지나쳐 취사장 뒤편의 식자재 보관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안에는 발주서에 적힌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식자재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준석에게 눈짓을 보냈고 준석이 미리 확보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제가 어제 밤새 확보한 자료입니다. 식자재 납품업체와 연대 군수가 사이의 거래 내역이에요. 발주량과 실제 납품량이 다르고 그 차액이 특정 계좌로 입금된 흔적이 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장부였고 그 숫자들은 하나의 명확한 범죄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석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찰 2팀입니다. 유류 저장고 확인 완료.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4,000리터 이상 차이납니다. 그리고 민간 유류 판매상과의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준석이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서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유류도 같은 구조입니다. 빼돌린 유류가 민간 업체를 통해 팔려나갔고 그 업체 대표는 연대장님과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서진은 서류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추위 속에서 부족한 연료로 버티고 있었고 그 연료는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귓가에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구조 헬기 소리가 늦게 들렸던 그날의 공기,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점점 차가워지던 동료의 손, 허위 보고가 만들어낸 지연이 생명을 앗아갔던 그 순간의 무력감이 잠시 가슴을 스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잠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급, 식자재, 유류, 세갈래야. 하지만 뿌리는 하나겠지. 예, 모든 게 연대 쪽으로 연결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무되었습니다. 동상 환자들의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졌고 서진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이미 벌어졌고 그 틈새로 썩은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단 의무대는 본부 건물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외벽과 녹슨 창틀이 이곳의 열악한 환경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준석과 함께 의무대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의무병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다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허둥지둥 서류를 주우면서도 그의 눈은 서진의 계급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의무과장 어디 있어? 서버실에 계십니다. 서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의무과장이 진료실도 아니고 서버실에 있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의무병의 안내를 받아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서진은 대기실에 앉아 있는 병사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은 병사, 발을 절뚝거리며 걷는 병사, 그리고 귀와 코가 시뻘겋게 부어오른 병사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동상 환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무언가를 급히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자 50대 초반의 남자가 컴퓨터 앞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단 의무과를 책임지는 오의무관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서진은 대답 대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무언가를 삭제하는 진행창이 떠 있었고 진행률이 30%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뭘 지우고 있었어? 의무관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결국 고개만 더 깊게 떨어졌습니다. 준석이 빠르게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삭제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진료 기록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동상 및 부상 환자 기록을 삭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준석이 미리 확보해둔 노트북을 꺼내 서버에 연결했고 밤새 작업해둔 백업 데이터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어젯밤에 의무대 서버의 삭제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의 복구가 가능해요. 준석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1월 15일 동상 2급, 11월 18일 동상 2급, 11월 22일 저체온증. 처음 몇 건이 나타나더니 이내 기록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면이 숫자로 가득 찼고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삭제된 동상 환자 기록만 37건입니다. 그중 동상 3급 이상의 중증 환자가 12명이에요. 준석의 보고에 서진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동상 3급이면 조직이 괴사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환자들 지금 어디 있어? 서진의 물음에 의무관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민간병원으로 개인 휴가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문 대대장님이 기록에 남기면 안 된다고, 부대 평가에 영향이 간다고 하셔서. 서진은 의무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문 대대장이 직접 지시했어? 예. 그리고 의무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그가 녹음기를 내밀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혹시 몰라서 녹음해 둔 겁니다. 서진이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성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오군이관. 이번 달 동상 환자 기록 다 지워. 상급부대 감사 나오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놔. 알았어? 대대장님, 그건 좀 뭐?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기록 남기면 너도 나도 다 죽어. 알아서 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녹음기를 준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증거로 확보해. 예, 알겠습니다. 서진은 의무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들은 지금 괜찮아? 대부분은 치료받고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2명은 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서진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내부에서 잘린 삶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서진은 의무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다행이야. 하지만 내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진은 서버실을 나서며 준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무 기록 전체를 백업해서 보존해. 민간 병원 진료 기록도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의무대를 나선 서진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석이 뒤따라오며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아까 유류 쪽을 점검한 팀에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뭐래? 유류 저장고에서 연대장 개인 차량의 주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관용차가 아니라 연대장님 개인 승용차에 부대 유류를 넣은 흔적이 있어요. 주유 시간과 차량 이동 기록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빼돌린 유류가 팔려나간 민간업체 대표는 연대장님과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급, 급식, 유류, 의무 기록. 네 갈래의 비리가 모두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진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발가락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결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전 간부 앞에서 발표한다. 오늘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둬. 예, 알겠습니다. 서진은 본부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이면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모두의 앞에서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고 서진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연대장 관사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혁은 소파에 앉아 빈 위스키 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거세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침에 연병장에서 벌어진 일만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폭언이 담긴 영상, 수백 명의 간부들 앞에서 공개된 치욕, 그리고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 도혁의 손이 부르르 떨렸고 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다른 손은 이미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부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대대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도역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대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의무대 서버 기록이 복구됐습니다. 제가 지시한 녹취까지 확보된 것 같아요. 도역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녹취? 무슨 녹취? 오군이가니. 제 지시를 녹음해뒀던 모양입니다. 도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이제 와서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연대장님, 저도 몰랐습니다. 그 자식이 그런 걸 해뒀을 줄은. 내가 독단으로 한 일이잖아. 도역의 말에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스쳤습니다. 연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건 연대장님 지시에 따른 겁니다. 보급도, 급식도, 의무 기록도 다.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어? 도역이 성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역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우는 정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성우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려지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연대장님, 저만 죽을 순 없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한 물자 빼돌린 거, 유류 민간업체에 판 거, 다 연대장님 지시였습니다. 성우의 머릿속에 휴대폰 메모 앱에 남아있는 날짜와 계좌번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도역은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 그럼 가져와 봐. 내 기록이 얼마나 버텨줄지 보자고. 연대장님, 나가. 피곤해. 도역은 손을 휘저으며 성우를 내쫓았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관사 안에 울렸고 도역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저장된 번호들을 훑어보며 그는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 본부 회의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참모장 태호, 감찰 참모 준석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하루 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급장부, 식자재 거래 내역, 유류 사용 기록, 의무대 서버 복구 데이터, 그리고 성우의 녹취 파일까지. 태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연대장 쪽에서 상부에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압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 서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오늘 의무대 대기실에서 보았던 붕대 감긴 발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잠시 가슴을 스쳤지만 이내 서늘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압력을 막으려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군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동시에 상급부대 감찰에도 정식 보고를 올려야 해요. 준석의 제안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군단장님께는 보고했어. 내일 아침 정식 감사 통보가 내려올 거야. 태호와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이 이미 그 단계까지 준비해 두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단장님, 그럼 연대장 쪽에서 움직여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전 간부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해.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화면에 띄우고 관련자들에게는 현장에서 소명 기회를 줄 거야. 문 대대장은요? 대대장은 이미 증거가 확실해. 내일 현장에서 직위해제 조치할 거야.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연대장은요? 서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연대장 관사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대장은 좀 더 확실하게 끝내야 해. 대대장이 독단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할 거야. 꼬리를 자르고 빠지려고 하겠지. 그걸 막으려면 대대장이 먼저 입을 열게 해야 해. 대대장이 연대장을 물 거라고 보십니까? 궁지에 몰리면 물어. 사람은 다 그래. 서진의 말에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시각 성호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사단장실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성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연대장에게 버림받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먼저 털어놓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단장에게 넘기는 것. 하지만 그것은 곧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호는 메모 앱을 열어 자신이 기록해둔 날짜들과 계좌 번호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한숨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궁지에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단본부 회의실. 서진은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고 하루 종일 이어진 검열과 회의로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연병장 집합이야. 준비 빠뜨리지 마. 예, 알겠습니다. 태호와 준석이 대답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눈 덮인 연병장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너머로 병사들의 생활관 불빛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부대에 큰 충격이 올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계급장을 잃을 것이고 누군가는 수갑을 차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전투복깃을 세우며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은 쉬어야 했습니다. 연병장 위로 눈이 계속 내렸고 부대 전체가 하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서는 폭풍 전야의 긴장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아침 8시 사단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날 밤새 내린 눈이 그친 뒤 창밖으로는 하얗게 뒤덮인 연병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 눈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대장, 대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고 단상 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회의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참모장 태호와 감찰 참모 준석이 서류철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서진의 물음에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모든 자료 정리 완료했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은 느릿하게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도혁은 테이블 한쪽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눈 밑에 짙은 그림자와 약간 충혈된 눈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성우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단상에 서자 회의실 안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사단 전체에 대한 불시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가 손짓을 하자 준석이 노트북을 조작했고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보급 창고입니다. 스크린에는 빈 박스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방한복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지만 안에는 빈 비닐봉지만 들어있는 박스들, 다른 부대 라벨로 바꿔치기 된 물자들의 모습이 차례로 비쳤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전원 지급 완료로 처리된 방한복이 실제로는 병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사비로 내복을 사서 입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취 사장의 식자재 중량 기록이었습니다. 식자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주량과 실제 납품량이 다르고 그 차액은 특정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혁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류입니다. 스크린에 유류 사용 기록과 민간업체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3개월간 4,000리터 이상의 유류가 증발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증발한 건 아니에요. 민간업체를 통해 팔려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 대표는 서진이 말을 멈추고 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대장님과 같은 고향 출신이시죠? 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추스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는 그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아직 소명 순서가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서진의 차가운 말에 도혁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은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의무대 서버에서 복구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기록입니다. 지난 3개월간 삭제된 동상 환자 기록이 37건, 그중 중증 환자가 12명이었습니다. 2명은 발가락을 절단했어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몇몇 간부들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있습니다. 서진이 손짓을 하자 회의실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성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오군이관. 이번 달 동상 환자 기록 다 지워. 상급부대 감사 나오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놔. 녹음이 끝나자 모든 시선이 성우에게 쏠렸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진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 대대장, 소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도혁에게 향했지만 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꼬리를 자르겠다던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만 죽을 순 없습니다. 도역의 고개가 확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입가가 실룩거렸습니다. 모든 건 연대장님 지시였습니다. 성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급품 빼돌린 거, 식자재 차액받은 거, 유류 민간업체에 판 거, 전부 연대장님이 구조를 만들고 저한테 실무를 시킨 겁니다. 여기 제 메모에 날짜와 계좌번호가 다 있습니다. 성우가 휴대폰 화면을 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석이 다가가 화면을 확인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단장님, 대대장이 제시한 기록과 우리가 확보한 자료가 일치합니다. 도역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오랫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더러운 일도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 혼자 죽으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회의실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렸고 도역과 성우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예상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서진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소란이 잦아들었고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문 대대장의 증언과 제시한 기록은 추가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손짓을 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수갑을 든 군사경찰 수사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회의실 양쪽에 섰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문성우 중령. 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무기록 조작 지시, 보급품 횡령 공모 혐의로 현장에서 직위해제합니다. 성우의 얼굴에 체념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물러났고 군사경찰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도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도역 대령. 도역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너무 성급한 처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군수 횡령, 유류 빼돌림, 부하에 대한 강압 및 증거 인멸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직위해제합니다. 서진의 선언이 떨어지자 군사경찰이 도역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역은 뒤로 물러서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상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상부요? 서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군단에서 정식 감사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장 대령이 밤새 연락한 곳들 전부 이미 선을 끊었어요. 도역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도역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행이라고 했죠? 당신이 지킨 건 부대가 아니라 당신 주머니였어요. 군사경찰이 도역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금소금이 회의실에 울렸고 도역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두 사람이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남은 간부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고 오직 발걸음 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연병장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장을 꺾었습니다. 내일은 줄을 끊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사단 대강당에는 전 간부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 부대 전체에 퍼지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대장과 대대장이 동시에 직위해제되었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고 강당에 모인 간부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당 정면에는 어제보다 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는 서진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그녀의 음성은 낮았지만 또렷했고 강당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날짜와 함께 각 비리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17년 9월 방한 물자 발주, 실제 납품량과 장부상 수량의 차이 발생, 10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민간업체 계좌로 입금, 11월 동상 환자 발생 시작, 의무 기록 삭제 지시, 12월 유류 민간업체 판매 내역 확인. 서진이 설명할 때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장부 사본, 계좌 이체 내역, 삭제된 의무 기록의 복구본, 유류 거래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당 한쪽에는 군사 경찰에게 호송되어 온 도혁과 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고 계급장이 떼어진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성우는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구조를 만든 사람은 연대장 장도혁 대령입니다. 서진의 선언에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도혁을 바라보았고 도혁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것은 대대장 문성호 중령이지만 지시체계와 이익분배 구조는 모두 연대장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대장이 제출한 기록과 우리가 확보한 증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장 대령,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도혁에게 쏠렸습니다. 도혁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갑찬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도혁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처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예산을 깎고 아래서는 요구만 합니다. 병력은 부족하고 장비는 낡았고 그러면서 사고는 내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혁의 말을 듣는 간부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사고 안 나게 버틴 겁니다. 다들 그렇게 했고 나만 문제 삼는 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사들, 장비, 이상론입니다. 현실은 누군가는 더러워져야 굴러갑니다. 나는 그 더러운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도혁의 자기 합리화가 끝났습니다.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도혁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당신이 군인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관행이라고 했죠? 누군가는 더러워져야 한다고 했죠? 서진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동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한 병사의 진료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21살입니다. 평생 발가락 없이 살아야 해요. 당신의 관행 때문에. 서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지킨 건 부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급이고 당신의 주머니였어요. 그걸 관행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혁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참모장 태호가 급히 서진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사단장님, 군단에서 연락 왔습니다. 상급부대 정식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군복을 입은 3명의 장교가 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군단 감찰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진에게 경례를 하고 도혁과 성우 앞에 섰습니다. 장도혁 대령, 문성우 중령, 군단 감찰부입니다. 두 분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신병을 인계받겠습니다. 군사경찰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혁은 마지막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어떤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도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강당에 울렸고 그제야 간부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다시 단상 위에서 강당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일은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간부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알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눈 감아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강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처벌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서진의 경고가 끝났습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산. 서진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누구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강당이 거의 비워졌을 때 태호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그친 하늘에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썩은 가지는 잘랐어. 이제 뿌리가 다시 자라지 않게 해야지. 서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 밖에서는 도혁과 성우가 군용 차량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차가 천천히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하얀 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위로 새로운 발자국들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대장과 대대장이 연행된 뒤 부대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창고가 열렸고 새 방한복과 핫팩이 병사들의 손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취사장에는 제대로 된 중량의 식자재가 들어왔고 의무대에는 외부 감사 기준에 맞는 새로운 기록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기록이 삭제되었던 37명의 병사 전원에 대한 재검진을 지시했고 발가락을 절단한 2명의 병사는 군 병원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비와 재활 비용은 부대가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지만 남은 것이라도 지키는 것이 서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진은 부대 순찰을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 덮인 연병장 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하얀 눈 아래에서 병사들은 얇은 방한복으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에는 활기가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부대를 걸었습니다. 생활관 앞을 지날 때 병사들이 경례를 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어떤 신뢰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취사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저울로 식자재 중량을 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기준의 절반도 안 되는 양으로 병사들을 먹이던 그 현실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찰을 계속하던 서진은 마침내 위병소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한 병사가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새 방한복을 입고 귀마개와 장갑까지 제대로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병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연대장의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김동현 상병이었습니다. 동현은 서진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위병소 근무자 김동현 상병입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에 떨리던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서진은 경례를 받으며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이번에 새 방한복 받아서 따뜻합니다. 동현의 대답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2개였습니다.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교대하는 후임조. 동현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캔커피를 건네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는 두 손으로 캔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서진은 동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내가 수첩에 기록해둔 거 알아. 동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몰래 적어둔 기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 기록이 첫 번째 증거였어. 고마워. 서진의 말에 동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자기 일을 하는 거. 서진은 위병소를 지나 부대 안쪽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동현은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병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단장이 병사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안에서 웅성거리던 소리가 순간 멈추었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서진을 바라보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고 배식대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같이 먹어도 될까? 서진의 물음에 배식을 담당하던 조리병이 황급히 식판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식판을 받아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잠시 후 옆에 앉아있던 병장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요즘 밥이 진짜 달라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그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 고기가 진짜 고기 맛이 납니다. 예전에는 물에 헹군 것 같았거든요. 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병사의 솔직한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 예, 알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진은 식당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는 혹한기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악지형을 오르내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몸에는 새 방한복과 장구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참모장 태호와 함께 훈련장 가장자리에서 병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훈련 현황입니다. 환자 발생 제로입니다. 태호의 보고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를 주면 병사들은 알아서 해내.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에 물드는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빛이 퍼지고 있었고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335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노크되었고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군단에서 연락 왔습니다. 장도혁 대령과 문성호 중령에 대한 군사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급부대에서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메시지도 왔습니다. 평가는 됐고, 서진은 창밖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해. 시스템을 바꿔야 해. 사람이 아니라. 내일부터 보급 감사 시스템 개편 회의 시작해. 그리고 의무 기록은 외부 연동으로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태호가 나간 뒤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문에 손을 얹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군대야.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상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생활관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은 병사들이 웃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이제야 그 당연함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보상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부대의 가장 추운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잘못된 일들이 있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부당한 상황 앞에서 용기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연의 고백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